박동수의 퇴직금 8천만 원이 딸에게 속아 6개월 만에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모은 인생의 마지막 재산이었는데 말이죠. 과연 박동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62세의 박동수는 35년간의 교사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년퇴직식에서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했고 동수는 뿌듯함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축하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우리 둘이 편안하게 지내봐요. 동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퇴직금 8천만 원도 나왔으니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딸 지연이 축하하러 집에 왔습니다. 35세의 지연은 평소에도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효녀로 소문났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35년간 정말 수고하셨어요. 지연이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이제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동수는 딸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취미 활동도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몇 주 후 지연이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상의 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지연아? 사실 친구와 함께 작은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동수는 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꼭 갚을게요. 동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꿈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알겠다. 우리 딸이 하고 싶은 일이면 지원해줘야지. 지연이 기뻐하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꼭 성공해서 보답드릴게요. 한 달 후 지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카페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 투자 기회가 생겼거든요. 어떤 기회인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우리 매장을 모델 케이스로 선정했대요. 추가로 1,500만 원만 투자하면 본사에서 마케팅도 지원해주고 수익도 2배로 늘어날 거래요. 동수는 딸이 가져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전문적으로 작성된 계획서였고 수익 예상표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야? 네, 아버지. 제가 직접 본사 담당자와 미팅도 했어요. 이런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동수는 고민 끝에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좋아, 우리 딸을 믿어보자. 며칠 후 동수의 오랜 친구인 김 선생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동수야,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지. 지연이가 사업한다고 해서 좀 도와주고 있어. 김 선생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동수야, 딸한테 큰 돈 맡기는 건 조심해야 해. 요즘 가족들끼리도 돈 문제로 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동수는 친구의 말에 조금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김 선생, 내 딸을 뭘로 보는 거야? 지연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그래도 조심하라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별개야. 동수는 친구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딸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습니다. 3개월째 지연이 또 다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 큰 기회가 왔어요. 부동산 투자 기회인데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요. 부동산 투자? 네, 재개발 예정 지역 상가인데요. 지금 투자하면 1년 안에 최소 50% 수익이 날 거래요. 지연이 가져온 자료에는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과 예상 수익률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동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벌써 2천만 원을 지원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아, 너무 큰 금액 아니야? 아버지, 이런 기회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제가 모든 걸 확인했어요. 결국 동수는 딸의 간절함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4개월째 동수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서 구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카페는 어떻게 되고 있어? 부동산 투자는?
지연이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동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개월째 동수의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 좀 확인해 봐야겠어요. 왜? 지연이한테 준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얼마나 줬는지 계산해 봅시다. 동수와 아내는 은행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보, 이게 맞아요? 벌써 6천만 원이나 줬다고요? 동수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어느새 퇴직금의 대부분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내일 지연이를 불러서 정확히 물어봐야겠어. 그날 밤 동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동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에게 준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고 있니? 지연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그게. 정확한 금액은 6천만 원이야. 아버지 퇴직금의 대부분이다. 지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사실은 투자가 잘못되었어요. 동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부동산 투자는 사기였어요. 그리고 카페 사업도 실패했어요. 동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6천만 원이 모두 사라진 거야?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갚을게요. 하지만 지연에게는 그런 돈이 없다는 걸 동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죠? 노후 자금이 다 사라졌는데. 아내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딸을 맹신했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렇게 큰 돈을. 동수는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의 충고를 들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6개월째 동수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연이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 본 결과 지연이 말한 투자처로는 돈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수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다. 우리 만나서 정확히 이야기해야겠다. 하지만 지연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가 봐도 이미 이사를 간 후였습니다. 동수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딸이 제 돈을 가져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이런 친족 간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처벌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동수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친족 간 사기의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김 선생이 동수를 찾아왔습니다. 동수야, 소식 들었다. 정말 안타깝다. 김 선생, 내가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동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죠. 나이는 많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김 선생이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경험이 있으니까 뭐라도 할 수 있을 거야. 동수는 작은 학원에서 시간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다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생기를 주었습니다. 선생님, 수학이 정말 어려워요. 학생이 질문하자 동수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려워도 포기하지 마. 차근차근 하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가르치면서 동수는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동수는 남은 2천만 원으로 신중한 재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큰 투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예금과 적금으로만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은 적었지만 안전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소박하지만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검소하게 살아야겠어요. 그래요. 하지만 건강하고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어느 날 오랜 제자가 동수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어머 민수야. 잘 지내고 있었구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동수는 제자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가르침의 가치는 여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동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가족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소중하다. 하지만 돈 문제는 감정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동수는 자신의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돈 문제는 신중해야 해. 사랑과 신뢰는 좋지만 돈 관리는 별개야. 많은 친구들이 동수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들도 조심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 후 지연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말 죄송해요. 동수는 딸의 목소리를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지연아, 너 지금 어디 있니? 서울에 있어요. 아버지, 정말 갚아드릴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수는 딸을 용서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지연아, 내 진심은 알겠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 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을 묵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후 동수는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학원 일도 안정되었고 부부 관계도 이전보다 더 돈독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보,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동수는 정기적으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가족에게 당한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저도 아들에게 당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동수는 지역신문에 자신의 경험담을 기고했습니다. 퇴직금 8천만 원을 딸에게 잃고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아주었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동수는 이제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수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과 신뢰는 가족 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돈 문제만큼은 감정과 분리해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큰 돈을 맡길 때는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돈 관리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 잃으면 다시 벌기 어려운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이용한 자식들의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더라도 돈 문제만큼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었고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힘든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된 것입니다.